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하락했고요. S&P 500,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1.7% 넘게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또 돌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헬스케어 주가 좀 이렇게 부진해서 다우가 하락했습니다만 다우의 하락보다는 오히려 S&P 500, 특히 나스닥에서의 기술주들의 랠리가 눈길을 끕니다. 다시 한번 정말 기술주들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알파벳은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윌로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간밤에도 5%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고요. 테슬라는 주가가 6%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7%로 또 전월 대비로도 0.3% 올랐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면서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다는 발표에 10년물, 2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모두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정치적 불안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은 2%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느 정도 증시 바닥을 확인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입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됐는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버니에서는 채권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가격 흐름과 또 효과적인 투자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기다리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에 딱 맞게 나와줬습니다. 시장은 특히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시원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이 0.82%, 나스닥이 무려 1.77% 오른 반면에 다우는 0.22%, 말씀 주신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가 부진해서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다는 게 바로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주요 종목들 보시면 M7의 랠리가 눈에 띕니다. 우선 아이폰 등 기기에 이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하겠다라고 밝힌 애플은 주가 장중에 상승을 좀 하다가 결국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 $250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틀간의 하락을 만회하고 3%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또 양자 컴퓨터 모멘텀으로 구글 간밤에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여기에 자사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2.0을 출시한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간밤에는 5% 넘는 상승률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2%대 상승, 또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인공지능 사업을 비롯해서 그간 여러 기술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에 테슬라도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 기록해냅니다. 이로써 머스크 CEO는 보유 중인 순자산이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70조 원을 넘어서는 사상 첫 인물이 됐다고도 하네요. 또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브로드컴 상승세 눈에 띕니다. 네트워킹 기술을 바탕으로 애플과 함께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 덕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애플이 AI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첫 번째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여기에 필수적인 네트워킹 기술을 제공하면서 협력한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주가가 6.6% 상승했습니다. 최근 이 자체 칩 개발은 대형 기술 기업들의 트렌드이기도 한 점 체크해드립니다. 우선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시면 이 시장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올랐습니다. 근원 CPI 수치도 예상치에 모두 부합했습니다. 월간 CPI 상승률이 전월보다 살짝 가팔라진 점이 걱정스럽긴 한데 CPI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0.2%씩 상승을 해왔었죠. 시장은 CPI 결과가 전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또 인플레이션이 반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98%로 크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B컷을 단행했습니다.
걱정을 전체적으로 덜면서 테크 기업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미 국채 수익률 지표 발표 직후에는 단기물 중심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10년물은 입찰에서 강한 수요를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12월은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반면 이후에 인플레이션 개선 속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거나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걸 피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상존하긴 합니다. 여기에 미국 재정 적자 우려까지도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우려를 반영하듯이 2년물은 4.15%대, 10년물은 4.27%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내년도 지수 전망과 또 AI 성장 기대 심리 등이 점점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7의 주가는 시장 대비 7.5% 이상 높은 수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랠리가 더해졌으니 지금은 이보다도 수치가 더 올랐을 겁니다. 기술주들이 대거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 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하루였습니다. 이 와중에 달러는 강세 이어갑니다. 중국이 내년에 위안화 약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이 무역 전쟁이 격화될수록 달러 이외의 통화는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오늘 특히 국내장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유가도 급등세 이어갑니다.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의 해외 구매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제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WTI 같은 경우 2%대 넘게 상승했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73달러 선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금 가격도 12월 들어 다시 반등하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데 조만간 금 관련해서도 마켓에서 기회가 있다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랠리는 그냥 산타 랠리가 아니라 트럼프 산타 랠리라고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CPI 고비도 넘긴 만큼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요즘 머스크의 얼굴엔 미소가 가시질 않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썼고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자리에 오르면서 머스크의 자산도 급격히 불어났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산 가치 4천억 달러를 돌파한 인물에 등극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프로맨스에다 홀로 질주를 이어가고 있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월가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고요. 주춤하던 중국 수요도 살아나면서 주간 판매 기록도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가 로보택시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호재까지 더해지자 이 주가는 수요일장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테슬라의 시총은 1조 3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자 주식 거래 과정에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았는데 삼성전자 1.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겹경사에 머스크의 개인 자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자그마치 4,392억 달러, 우리 돈 628조 원까지 늘어나 전례 없는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지각생으로 불렸던 애플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챗 GPT를 탑재한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지난 6월 WWDC에서 챗 GPT를 품겠다 발표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지난 10월 애플 인텔리전스를 선보이고도 지지부진한 업데이트 때문에 실망감이 컸었는데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챗 GPT 통합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업데이트로 다소 아쉬웠던 차세대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애플이 소비자 중심 AI 분야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애플의 주가 역시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수요일장 장중이긴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250달러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시가총액 4조 달러 진입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글의 기술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양자 컴퓨팅 기술을 선보이며 놀라움을 자아낸 지 하루 만에 이번엔 멀티모달 능력이 대폭 향상된 새 AI 모델 제미나이 2.0을 공개하면서 AI 에이전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브라우저 화면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새 AI 비서 프로젝트 마리노부터 마치 사람처럼 보고 듣고 음성으로 대화하는 프로젝트 아스트라 개발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 제미나이는 전 세계 10억 명이 이용하는 AI 오버뷰에도 적용될 예정인데요. 순다르 피차이 CEO는 멀티모달의 새로운 발전을 통해서 유니버셜 어시스턴트라는 구글의 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집어삼킨 신흥강자 테무가 중국 안방에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초저가 전략과 더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 없는 환불 정책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는데 판매업자들이 수익을 착취당한다 시위까지 나서며 들고 일어서자 결국 당국이 손을 쓰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테무의 모회사인 핀버더 경영진들에게 반품 없이 환불해주는 정책을 수정하라 요청했는데요. 이 밖에도 배송기한을 넘기거나 하는 이유로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테무는 이 같은 고객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워 최근 세계 최대 유통공룡이죠. 아마존의 자리까지 넘보는 등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중국발 초저가 제품 공세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서도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안방인 중국에서도 제동이 걸리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연이틀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자 국내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양자칩이 장착된 양자 컴퓨터는 우주의 나이보다 많은 십자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5년 전에 구글이 만 년 걸리는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고 발표한 성능보다 크게 발전한 속도입니다. 보통 양자 컴퓨팅은 큐비트를 늘릴 경우 오류가 쉽게 발생하기 마련인데 구글은 윌로우 칩의 큐비트를 서로 연결해 큐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오류가 줄어드는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는 양자 컴퓨터의 오류가 줄어드는 기술은 양자 컴퓨터를 실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는데 이처럼 구글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앞당길 만한 기술을 내놓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KCS와 엑스게이트 모두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ICTK가 23.12%, 한울소재과학과 ALT가 각각 20.57%, 18.05% 올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했던 국내 조선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조선사들의 업황은 꿋꿋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 387만 톤 가운데 국내 업체가 114만 톤 상당을 수주하며 점유율 2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2위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한국의 점유율은 지난 8월에 1%에 그쳤다가 9월에는 16%, 10월에는 26%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도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발주량 증가가 기대된다는 낙관적인 분석을 내놨는데 IM증권연구원은 2025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됐던 액화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가 올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뛰어올랐는데요. 어제 HJ중공업, HD현대미포 모두 10% 넘게 올랐고요. HD한국조선해양이 7%대,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에 난항이 예상됐던 체코 원전 최종 수주에 다시 청신호가 켜지자 원전주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신규 원전 건설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본계약과 추가 원전 수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에 발표된 체코 경제지 기사에 따르면 라디슬라브 크리츠 체코 전력공사 대변인은 현재 한수원과의 원자력 발전 건설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국 상황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체코 정부의 입장은 현장 실사가 예정대로 진행된 점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한수원의 현지 협상단이 지난 9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한국을 찾아 한국의 원전 기술을 점검해 3월에 예정된 본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에너토크가 9.32%, 태광과 광명전기 모두 8% 넘게 올랐고요. 이어서 서전기전과 티플렉스가 각각 6.4%, 5.65%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조기 대선 기대감에 일자리와 출산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재발의와 내란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조기 대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특히 어제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최초로 시도하면서 투자자들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개별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기대감을 더욱더 키웠는데요. 보통 일자리와 출산 장려 정책은 대선 공약의 핵심 정책이 되기 때문에 향후 관련 정책들이 대거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일자리 관련주인 대성창투, 오픈롤, 위비스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출산 관련주인 캐리소프트와 깨끗한 나라 역시 가격 상한세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급락했던 우리 시장이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반등해냈습니다. 위기 탈출에 성공한 건지 아직 지켜봐야 하는 변수는 많지만 새로 나온 악재가 없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과연 우리 시장 3거래일 연속 상승도 이뤄낼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들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02% 추가 상승해서 2,44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2.17% 급등했는데 이쪽에서만 1,500여 개 종목이 상승하면서 상승 종목 수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날이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 반등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 탄핵 찬성 표결 의지를 보인 의원 수가 증가하며 주말을 넘기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환율은 아직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30전 올라 1,432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1,430원대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1,450원대까지도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430원대 내외에서 문을 열겠는데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안고 주식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최근에 연기금이 시장 방어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요.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홀로 1,76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410억 원 매도세를 보였고 외국인도 1,233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4거래일 연속 시장에서 물량을 빼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어제는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74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도 36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8거래일 만에 매도해서 매수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1,09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앞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대표주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반도체 투톱은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SK하이닉스가 0.82%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4.3% 뛰면서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9위에 신성 델타테크가 새로 진입을 했는데요.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어제 급부상을 하면서 18% 넘는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밖에 클래시스도 3% 넘게 오르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하루 전에 급등했던 종목들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이 3%, 리가켄바이오가 1%대 약세 기록했습니다. 급락 뒤에 반등하고 있는 시장,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체크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외국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은행주는 투매를 하더니 오히려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는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한화 시스템을 많이 매수했는데요. 정책 불확실성 우려에도 수주 단액이 탄탄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저가 매수 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난 하락 시에 대거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 2일부터 10일 동안 바이오주의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녹십자와 한미약품 등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바이오주는 최근에 고환율에 급락했다가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정리한 보고서 보시죠. 삼성증권은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최근에 업종 전반에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적 성장과 다양한 연구개발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는 내년 성장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 의약품 관세 가능성이 낮고 더불어서 생물보안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호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탑픽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팜, 녹십자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관심 종목으로는 D&D 파마텍과 GI 이노베이션을 언급했는데요. 국민연금이 비중을 늘리고 있고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바이오 쪽 소식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 체크하시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수급적인 변동성은 예상해 두셔야겠고요. 22 통화정책회의와 미국의 11월 PPI 지수 발표, 우리 시간 밤으로 이뤄지니까 미리 확인해 두시죠.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는 철도 지하화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구도가 다시 급부상을 하면서 그동안 공약으로 세웠던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이 재부각된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차기 대권주자와 관련된 종목들은 정치적인 테마주로 변동성이 크니까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가 PBR 0.83배를 찍고 2거래일 연속 급등 중입니다. 과거에 이 구간 진입했을 때 5% 이상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운 환율 상황 면밀히 주시하시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반등이 가능할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들 정말 좋네요. 지금 사상 최고치,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메타, 아마존, 구글까지도. 예, 사실 이럴 때일수록 또 안 갖고 있으면 소외되기 쉽고. 예. 예.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쪽에도 면역이 생겼고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도 우리 시장은 제법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요. 이틀 연속 강하게 이렇게 해외 증시와 무관하게 올라와 줬고 지금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야간 지수 선물 흐름도 나쁘지 않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제법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제 오늘은 2,460 여기서 한 20포인트 더 위에 위치하고 있는 코스피 21선 요 공방이 예상됩니다만 옵션 만기일이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 어렵게 만들어낸 네. 상승 기세를 갖다가 이어가는 날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봐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지금 뭐 보고 싶은 또 네. 봐도 될 만한 상황 같아요. 네. 네. 오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FR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한스 원래는 오늘 나오시는 날이 아닌데 아니, 근데 요즘 감이 좋으세요? 이거 우리, 며칠 전에 네. 우리 제작진한테 요청한 거잖아요. 월요일 날 요청했나? 네. 화요일 날. 네. 왠지 아무래도 사상 테슬라. 최고치를 네, 돌파할 찍을 것 것 같다. 같아서 제가 네. 급하게 좀 변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때 이미 마침. 뚫어버렸어. 땀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때 맞춰. 네. 그래서 어,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 다행이다. 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또 한번 계속 갈 수 있을지를 이제 그렇죠. 한번 또 짚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네. 두루두루. 어쨌든 제 이번 연도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 제가 방송에서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테슬라를 말씀드렸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였을 때 계속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목표 주가는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1,00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아니 모건 네? 스탠리 테슬라 모건- 1000? 네. 그러면 머스크 재산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까 글로벌 비즈 우리 임선우 캐스터 첫 꼭지가 지금 $4,000억 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 기준으로 600조 원이 넘은 건데 그러면 1년에 1조씩 써도 600년을 쓰는 거예요? 그 그 돈이에요? 네. 저는 뭐 물론 이게 내년에 $1,000가 된다라고는 시기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에서 2.3배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서 뭐 당연히 주가가 바로 수직 상승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지기보다는 미래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0가지? 뭐 네. 테슬라만 관련해서 네, 아, 10가지를 테슬라가 $1,000를 갈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예요? 네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네네. 일단 FSD V13.2입니다. 저는 $100 때도 방송 나와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우리도 욕 먹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테슬라 오를 때만 부르지 말고 자주 불러달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지금 한수석이 다음 주 나올 걸 갖다가 이번 주 땡겨달라고 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못 기다리고 테슬라 주가가 먼저 올라가 버린 거고 사상 최고치를. 그쵸, 사실 주가는 매일매일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걸 맞출 수는 없는데 저는 $100 때 나왔을 때 욕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알죠. 네. 근데 똑같습니다. 의견은. 똑같고요. 근데 13.2가 어느 정도냐면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보통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차선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이 하실 텐데 일단 영상에 보시면은 이게 어떤 상태냐면 눈이 덮인 도로입니다. 차선이 없죠. 근데 영상에 잘 보시면은 건너편에서 차가 옵니다. 그럼 이걸 인식을 합니다. 그럼 이거 비포장 도로잖아요. 네. 비포장 도로에서 FSD 13.2 지금 미국에서만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피해서 간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상대방 차가 피한 것 같은데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사실 네. 다른 것도 다 피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 피하고 있고요. 사람이 눈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테슬라는 인식을 해서 다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 영상만큼은 제가 봐서는 저 상대편 차가 테슬라다 해서 눈길인데 싶어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핸들 살짝 돌아갔어요. 아, 돌아갔어요? 핸들을 네. 보셨어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네. 테슬라 AI 부사장이죠. 지금 엘레소아미, 아쇼크 엘레소아미가 이게 최종 버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텍사스에서 돌아가는 콜텍스, 엔비디아 GPU 거의 몇십만 개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아마 한 20만 개 정도로 목표는 20만 개 정도로 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13.2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 운전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또 쓰이는 게 뭐냐? 테슬라 사업부 중에 하나죠. 옵티머스, 로봇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옵티머스의 AI 엔지니어링 그 밀란 코박하고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보시면은 제가 또 이것도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비포장도로에서 여전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근데 잘 못 걷는다라는 생각은 좀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유심하게 지켜본 거는 지금 아직 나온 거는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영상에 나올 텐데 이게 FSD가 카메라 네, 방금 보셨죠? 네. 방금 넘어질 뻔한 거를 중심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 얘기했다가 저 엄청 저 우습게 왜냐면 이거 다른 데서도 이미 했다 막 그러면서 보스턴 저 영- 다이나믹스에서 네. 이미 했다고 어제 이완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저는 이게 근데 놀랬는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손입니다. 손. 네. 이 손이 있어야지 인간이 발전한 이유가 뭡니까? 손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한 건데 이 자유도가 한 27개 정도 됩니다. 이게 DOF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DOF가 한 22개까지 됩니다. 자유도가. 그러면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있죠. 네네. 그다음에 뭐 중국 업체들 좀 있죠. 그다음에 다른 뭐 아마존에서 그 지금 생산하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손을 보시면은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시면 덤블링이나 이런 거는 잘하지만은 손이 완전 구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라에몽 손이라고 그러죠. 네. 흔히 말해서. 근데 그거는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뭐 이게 아틀라스. 이건 아틀라스는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최근에 출시한 이제 약간 기하학적으로 일어서는 그 로봇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손에 대한 자유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옵티머스가 가장 크고요. 근데 옵티머스 아까 그 영상 보시면은 이게 비전을 끈 상태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없는 거죠. 네.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한 건데 그러면은 저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옵티머스도 실제 공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밸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델 Y 주니퍼가 내년에 생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중국에서 수요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중국 보험 데이터입니다. 이번 주에 중국 내부 테슬라 보험 데이터가 나왔는데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21,900대가 나왔고요. 그럼 2024년 중국 누적 판매가 60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 왜 이렇게 잘 팔리느냐? 내년에 모델 Y 주니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모델 Y 차량 재고 완전히 다 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모델 Y 지금 10만 위안 정도 할인을 하고 있죠.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무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그 연말이 갈수록 수량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작년에 했었던 180만 대를 훨씬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분기 중국 인도량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내년에 모델 Y 주니퍼는 더욱 판매량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글로벌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 더 완성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주니퍼는 SUV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거든요. 그럼 저는 내년은 모델 Y 주니퍼랑 이번 연도 중국 4분기 데이터는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썰이기는 한데 2025년에 이제 모델 Q 저가형 차량을 출시한다라는 썰이 한번 돌았습니다. 네. 이게 주행거리가 한 500km 정도 되고요. 모델 3보다 15%는 작고 30% 가벼운 이 사진에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보면서 이렇게 렌더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명이 레드우드고요. 경쟁 차종이 폭스바겐 ID3, 그다음에 BYD 돌핀입니다. 근데 ID3 중국에서 판매되는 거 보고 미국 쪽, 유럽 쪽 판매되는 거 보시면은 안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테슬라가 더 많이 팔립니다. 근데 모델 Y랑 3만으로도 지금 저가형 차량 잡고 있는데 실제 저가형 차량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번째는 로보택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인 에릭의 발언을 좀 참고를 하자면은 로보택시 사이버캡은 모델 3보다 부품 수가 50% 적을 것이라고 했고 모델 Y보다 차체 구조는 60% 적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델 3가 얼마에 팔리고 있느냐 북미에서 RWD 기준으로 42,49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부품 수가 50% 적다라고 하는 거면은 절반 가격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42,490달러에서 절반이라고 하면 2만 달러 출시가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일전에 얘기했던 2만 불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고속도로 테슬라 NACS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연방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전기차 충전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EV 제조업체들은 NACS가 표준으로 채택이 되면은 2025년부터는 저 커넥터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차데모가 있고 CCS. CCS는 전기차 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무겁습니다. 실제로 여자분들은 이거 꽂기가 좀 버거워하실 정도로 CCS는 급속 충전이긴 한데 좀 무겁습니다. 많이. 근데 NACS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손으로 들어도 얼마 무게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성 때문에 NACS가 더 깔린다라고 하면은 생태계는 더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독일 그 전기차들 충전 그거는 뭐예요? 그건 CCS예요? NACS예요? 그게 이제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다른 거. 네. 독일 규격이 아니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제조사마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리비안이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에도 NACS를 활용해서 다시 포트를 탑재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기가텍사스 아까 말씀드린 네네. 콜텍스 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엔비디아 H100, H200 GPU를 탑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보시면은 밑에 잘 보시면 차량 같은 게 비교가 좀 되죠. 저게 GPU 센터입니다. 하나에. 저 네. 크기가요? 우리 그 컴퓨터에 보시면 펜 돌아가는 GPU 네네네.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이게 펜이거든요. 네. 컴퓨터 보시면 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열 그게 나니까. 네, 열 나니까 예. 이제 열을 식혀주는 예. 공냉식인데 저기는 공냉식은 아니고 수냉식입니다. 아. 그래서 리퀴드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 수냉식에서 펜까지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기에 있는 열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뭐 그거는 이제 돌아가 봐야지 알겠죠. 열 잡는 부분들은. 근데 저게 완성이 지금 한 4개까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6개가 다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저게 다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감독 버전 FSD 13.2입니다. 근데 비감독 버전이라고 하면 내가 잘 수 있어요. 핸드폰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동해라든지 부산 여행을 갈 때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차를 타거나 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비감독 버전 FSD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사실 휴가 시즌에는 많이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휴대폰을 하거나 자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FSD 13.2가 발전이 돼서 비감독 버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로보택시랑 FSD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게 뭐냐면 로보택시 좌석은 딱 2개예요. 4인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택시 호출 승객 중에 1, 2인이 85%입니다. 네. 3, 4인이서 타는 거는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1, 2인이 먼저 가장 큰 경제 활동을 잡을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1, 2인부터 잡고 나중에 로보밴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 로보택시에서 공개한 로보밴, 좀 큰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건 향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콜텍스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비감독하고 로보택시는 좀 더 주가에 도움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ESS 메가팩이 거의 완공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 내년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할 텐데 지금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전력 수요입니다. 네네. 전력 수요. 왜 전력 수요가 이렇게 잡아먹느냐? GPU 하나당 몇 킬로와트를 잡아먹는데 그러면 이거 10만 개, 20만 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뭡니까? 10억 개? 100억 개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메타 가만히 있느냐? 오늘 구글의
재미니 발표를 또 했죠. 네네네. 구글 또 가만히 있냐? 그 엔비디아 젠슨 왕이 예측한 게 몇십억 개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데이터 센터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전력 수요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심지어 최근에 주가 상승한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쪽도 보시면은 국방 쪽으로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은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SMR도 가야 되죠.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ESS는 밤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 저장해가지고 낮 시간에 피크 타임 때 쭉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ESS 쪽에서도 테슬라는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메가팩 한 개당 가격이 100만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상하이에서 연간 만들어진 게 10,00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40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 이게 한 개당 10,000개로 환산하면 매출이 13조 9천억 원 정도 매출이 가능합니다. 1,400원 기준으로. 그러면은 영업이익 보통 30% 나거든요. ESS는. 네. 근데 20%로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영업이익 얼마 나는지 보면은 4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저는 주가의 모멘텀이 한 단계 업사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경쟁자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발표 나온 거 GM에서 뭐 있었어요? 로보택시 자금 중단하겠다. 이거 포기한 겁니다. 메리바라 CEO 이거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일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자율주행 경쟁차 저는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가 FSD를 보면서도 경쟁자들 것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웨이모, 모비라이, 뭐 진짜 크루즈? 아니 저기는 라이다 쓰면은 기본 제규 아이페이스 갖다가 라이다 탑재시키면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단가가 넘어가거든요. 네네. 왜냐면 라이다 단가가 너무 비싸요. 이게. 네네. 근데 비전만으로 카메라 모듈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메라랑 과연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라이다로 수익을 내려면 1억 5천에서 2억이 가는 택시를 로보택시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기본 마일당 5달러, 6달러는 돼야 될 텐데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BP로 보면은 몇 센트입니다. 몇십 센트입니다. 마일당. 그러면은 그 몇 배 차이 나는 게 과연 소비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경쟁자들이 철수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100달러 선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전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GM이나 이런 어떤 뭐 스텔란티스 같은 그런 업체들보다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 궁극적인 테슬라의 경쟁은. 근데 자 이제 진짜 저 정도 되면 나 같으면 내가 머스크 같으면 그냥 우리 한수석한테 그냥 사이버트럭 한 대 그냥 준다. 지금 전 세계적 저 주문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참.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화면에도 이렇게 증권사들하고 리서치 기관에서의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높게 본 데가 CFRA라고 하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의 450달러고 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진짜 400 정도 끌려 올라도시 해서 400달러인데 이미 넘어서 버렸고, 자 도이치뱅크, 구겐하임, 번스타인 뭐 할 것 없이 여기는 턱없이 낮아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한수석은 1,000달러를 콜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 친구들 또 올려야겠네요, 목표 주가. 또 올릴 가능성이 또 높죠. 올릴 가능성이 높다. 주가 이렇게 가면 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비이성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팔란티어죠.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고담, AIP 뭐 이런 AI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어트라는 AI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조업 역량 생산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I가 실제 분석을 하면서 너네 이거 병목 현상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돼. 너네 이거 유통 경로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최근에 팔란티어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P 레이시오가 지금 300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밸류죠, 이거는. 근데 그 정치적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치적인 배경을 빼놓고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도지의 수장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네. 자, 지금 전체 AI는 페이팔 마피아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크립토랑 AI 최고 감독 관리자인 데이비드 sak스가 지명이 됐죠. 트럼프가 지명을 했습니다. 네. 자, 데이비드 sak스는 전 페이팔 COO입니다. 자, 팔란티어의 파운더가 누구죠?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와 페이팔을 같이 설립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좀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좀 허황된 얘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페이팔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내쫓았습니다. 그의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가 피터 틸인데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피터 틸을 다시 X 계정에서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피터 틸하고 관계가 다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랑 피터 틸과 연관,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와의 연관, 데이비드 sak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데이비드 sak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팔 마피아들이 지금 AI를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럼 지금 팔란티어랑 가장 최근에 뜨는 기업이 어디냐? 안드레일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건 비상장인데 여기가 이제 CEO가 팔머 럭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큘러스라는 VR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메타의 매각 때 네. 여기에 그거를 만들고 매각했던 CEO인데 지금 안드레일이 AI 국방 개혁에 좀 그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네. F-35 미국 국방부 전체 예산에서 계약 가장 큰 규모였죠. 340억 달러. 근데 미 국방부가 10년 동안 AI 쪽에 예산 얼마 투입됐냐? 150억 달러 투입됩니다. 그럼 기존의 로키드 마틴, RTX, 노스그루먼 이런 레거시 국방업체들은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AI 국방업체들, 팔란티어 있죠. 그다음에 안드레일을 상장하게 되면 좀 세게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근데 팔란티어는 좀 많이 높기는 높다라고 주가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럼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얘기도 흔히 말하는 텐베거인데 2023년 한 4월, 5월까지만 해도 한 7불대에 머물렀던 게 이번에 80%를 찍었거든요. 사흘 전에. 9일 날, 12월 9일 날 팔란티아 특가. 네네네. 예. 80불 딱 올라서고 나서 그날 전일 대비 한 6% 가까이 확 뛰어서 80불 91센트 찍고는 종가는 72불. 전일 대비 마이너스 5.08에서 엄청난 음봉이 나오고 나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막 달리면서 이틀 가는데 얘도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 일단 텐베거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혼전이죠. 뭐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렇죠. 10배가 났는데 단기간에. 네. 사실 제가 방송 나오면서 저도 100달러대 욕 많이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왜 사냐? 그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테슬라 그 당시 제가 기억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오히려 지금은 그때 왜 좀 조정 기다리다가 사라고 하면 더 욕 먹지 않으세요? 욕 많이 먹었죠. 저는 200달러대에서도 욕 많이 먹었어요. 네. 너무 높다고. 근데 그때 당시 2023년 12월부터 11월부터 1월 달까지 어떤 뉴스가 많이 생성이 됐냐면 레거시 미디어 업체들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변심이 많고 불안정한 CEO이기 때문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때.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본질적인 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일론 머스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변질적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약간 진짜 내 본질적인 거에서 꺼내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이걸 감추고 얘기하느냐 일론 머스크는 그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운영할 때도 최대로 압박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나 뭐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XAI, 테슬라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거 삼성전자의 1.5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상장인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 그 성과들이 내 본질적인 걸 꺼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안 좋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업들의 히스토리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걸 빼놓고 이게 발전, 혁신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면 스타트업들 보시면은 복지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우리는 워라밸 없다. 그러니까 그 인류를 발전시킬 목표를 가질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어쨌거나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어야 또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는 말라가는데 누구는 600조 재산 가치가 600조 됐다는 이런 뉴스 보고 있으면 어지간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한테는 어떤 기제가 있나 하면은 미국 대통령 갖다가 한 번 하고 4년의 온갖 핍박을 거치고 나서 또 대통령이 되는 사람과 저렇게 600조의 재산을 갖다가 형성한 저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서 저 또라이야 이러면서 살아야 사람이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싶어지고 우리 얼마나 중국, 일본 우습게 알고 트럼프, 머스크 우습게 알아요. 그 맛에 사는 건지도.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45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75%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680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5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75,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81,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47,000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도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6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81,1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9,500원. KB금융이 1.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7,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6% 지금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0만 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0.6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2,5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2,000원. 리가켄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이 1.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45,600원. 휴젤 1% 오름세 예상되죠. 호가 271,000원. 클래시스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신성 델타테크 리노공업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96,000원. 그리고 169,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지금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글쎄 또 이제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다 보니까 뭐 수급적인 또 변동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예, 저거보다는 더 강하게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후에 가서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그래도 뭐 2,460은 건드려도 되지 않은가 코스피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한수석 어떻게 보세요? 오늘 설마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날 뭐 또 그걸 할까요? 올라가고 있는 장에다가 뭐 찬물을 뿌린다든지 끼얹는다든지 그래. 최근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온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급반등하고 나서는 점차 상승세의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잖아요. 줄어들고 뭐 기술적 또 조정 거치고 또 네. 가고 하는 게 낫죠. 길게 가려면.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단계로 해소돼야지만 떠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가장 문제는 사실 그거죠. 외국인들이 왜 떠나느냐. 환율 1,500원 간다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노무라에서도 환율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500원 간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내놨는데 네.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외국인 예, 투자자들 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 환차 소실이 생기면은 이게 주식이 아무리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환차손 내가 수익이 나도 환차손에서 다 까먹게 되면은
제로 베이스로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다시 빼와야 되는데 이게 환차손이 생기게 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나간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해결이 되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세팅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섹터를 매수세가 유입될까요? 어떤 섹터 쪽으로? 뭐 일단 반도체? 지금 수출에서는 네.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ASP나 수출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면 중국 공격 때문에. 왜냐면 지금 DDR4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 물량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급 과잉 이슈.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DDR5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데 DDR5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있겠죠.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이 돼야지만 반도체도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이게 여당과 야당의 대형주에서 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네. 피해주, 수혜주. 네. 대표적으로 있던 게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저는 정치적인 이슈 다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은 사실 현 민주당이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은 카카오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 여당 쪽에서 그냥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갈릴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좀 국내 증시에서는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인맥 정치 테마주 빼고요. 예, 예, 네, 예. 네. 그런 거는 완전 예, 빼고요. 예. 예를 들어 테마주니까 정책주, 그쪽은. 네. 신재생이냐, 원전이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한가람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중장기적인 큰 그림에서의 그거고 뭐 우리 시장 매일매일 뭐 단타 위주로 가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근데 아까 그 장 열리기 전에 그 어떤 테슬라의 연장선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그러면은 자동차 주들 테슬라 저기 현대차하고 기아 그리고 테슬라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 과연 연관성이 있나 싶긴 한데 2차 전지 쪽하고 그쪽으로 연결시킬 건 없나요? 테슬라는 테슬라일 뿐입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예전에는 테슬라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글쎄. 최근에는 따라 전혀 올라가진 뭐, 않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국내 증시의 정치적인 이슈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따라가는 이유는. 그리고 사실 중국 업체들이 너무 싸거든요. 이게 LFP 같은 경우에 너무 싸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NCM 배터리 중에서는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조금 대세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배터리들에서 살아남게 되려면은 테슬라한테 좀 붙어야 되는 거? 왜 그러냐면 전기차 지금 현재 상황 보면 테슬라는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전기차 확장하면서 판매량을 높여가고 있고 예.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싸다고 생각합니다. 어,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민감한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딱 기업의 본질 가치만 보면서는 안 되고 환율, 정치적인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너무 싸다라고 저도 싸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게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물음표가 나온다는 거죠. 테슬라 호재만 가지고 네.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저는 밸류에이션상으로는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각자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이 자금을 갖고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싸긴 하지만 이 현재 보수적으로 좀 접근도 해야 된다. 만약에 매수를 할 거면 정말 분할 매수 접근 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지금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한 상황이고 주요 기술주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뭐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메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주요 빅테크주들 강세를 보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CPI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미 증시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 사실 어제장에서도 이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코스피 0.58% 올라갑니다. 2,456포인트. 지금 코스닥도 0.78% 상승하죠. 681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이죠. 54,100원, SK하이닉스가 2% 이상 올라갑니다. 176,2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합니다. 382,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름세 955,500원, 현대차도 상승합니다. 21만 원이고요. 기아도 0.6% 올라갑니다. 97,1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약보합 45,450원, 네이버가 0.69% 상승합니다. 219,500원이고 KB금융 1.5% 상승합니다. 8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 반등 보여줍니다. 3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1% 이상 상승 중이죠. 13만 3,100원. 그리고 HLB는 약보합이고 에코프로도 1.2% 상승 7만 2천 원이고요. 리가캔바이오 지금 보합권으로 11만 원이고요. 휴젤이 0.7% 올라갑니다. 27만 원이고요. 엔캠 1.7% 상승합니다. 14만 6,100원. 클래시스도 1.3% 상승합니다. 45,450원. 리노공업이 4% 이상 올라가네요. 17만 2,200원이고 신성 델타테크 1% 상승하면서 9만 5,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자모 관련주 아무래도 구글이 또 올랐죠. 사상 최고치고 지금 양자모 관련주 내에서는 엑스게이트가 지금 10% 급등합니다. 7,9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CQ센도 7% 상승 중입니다. 1,930원. 그리고 솔리드도 6% 강세죠. 5,540원이고 ALT도 5.6% 상승합니다. 6,910원이고요. 우리로도 지금 1,41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첨단소재도 2%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HBM 관련주 또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가 6%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 또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반도체 섹터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 소폭 오름세고 이오테크닉스가 2.9% 강세 13만 5천 원, 테크윙, YC, DI까지 지금 2%에서 4% 상승 중이고요. PSK홀딩스도 5.9% 강세입니다. KC텍도 상승 중이고 제우스도 3.8% 올라가고요. STI 그리고 ST도 지금 2%대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HBM 관련주도 좋고 양자모 관련주도 좋고요. 이 정도.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초전도체 내에서 CCS가 지금 10% 급등 중이고요. 파워로직스도 5% 이상 올라갑니다. 6,360원이고 신성 델타테크도 3% 상승 중이고요. 모비스도 3% 올라갑니다. 그밖에 아모텍, 인지컨트롤스도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서남도 상승 중이고요.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90억 원, 16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66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지금 36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8억 원, 5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3원 10전 하락한 1,429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일단은 좋네요. 출발 상황 자체는 좋습니다. 예. 야, 신성 델타테크가 엄청난 저력을 보이네. 이게 또 초전도체가 또 다시 지금 이달 들어서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이게? 47%. 아직 절반도 안 갔는데 12월이.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진짜 살아있네. 한때 그 노병은 죽지 않네요. 야, 대단하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초전도체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논문에서 뭐 특허 이슈도 있기는 했지만은 예. 이게 양자 컴퓨터랑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이거는 근데 테마입니다. 이건 테마죠. 이거는 그냥 단순 테마입니다. 예, 테마. 예. 근데 얼마 전에 구글이 윌로우라는 양자칩을 예, 발표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양자 컴퓨터에는 두 가지가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이온 트랩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전도체 방식이 있습니다. 초전도체 방식하고 이온 트랩 방식을 두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좀 나뉘게 되는데 네. 초전도체 방식은 구글, 그 다음에 IBM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온 트랩 방식은 아이온큐라든지 허니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초전도체 방식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초전도체 테마주 쫙 할 때 초전도체가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은 초전도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온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가 엄청나게 핫하지 그때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럼 초전도체가 작동을 하려면 액화질소 때려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35도에서 돼야지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 잘해보시면. 네네. 그럼 이게 초전도체는 저게 작동을 하려면은 희석냉장고라는 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엄청나게 낮은 데죠. 우주보다 더 낮은 데입니다. 근데 이온 포획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상온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그래서 레이저 펄스를 이온에 쏴버리게 되면 저희 큐비트로 활성화가 돼서 이게 중첩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양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우리는 책을 볼 때 이렇게 한 장 한 장 쭉 넘기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현재 고정 컴퓨터의 방식입니다. 이거 A, B, C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고정 컴퓨터의 방식. 그래서 0하고 1, 2진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0다음 1계산, 0계산, 1계산, 0계산, 0계산 이렇게 되는 거고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병렬 계산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책을 다 펼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는 하나로 봤을 때는 이거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세 개 보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다 펼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그래서 거예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빠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온 포획 방식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뜬 아이온큐 이게 지금 가장 선두긴 하거든요. 근데 네. 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구소에서 나온 단계입니다. 이게 상용화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게 경제적인 바로 출시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 좀 아니고요. 네. 예상하는 거는 2029년도 네, 뭐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온 포획 방식은 큐비트에 제한이 있습니다. 큐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제곱으로 되거든요. 그럼 예. 계산이 35큐비트냐, 64큐비트냐에 따라서 이게 몇백억 개를 계산한 게 몇 해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초전도체 방식은 큐비트에 대한 좀 많은 깔아놓을 수 있는 장점들 네. 하지만 그 인공적으로 하는 거랑 자연적에서 나오는 이온하고는 안정성의 차이. 네네. 그래서 양자의 계산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이게. 예. 불안정한데 그러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네이처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VQA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초전도체 방식하고 이온 포획 방식한테 대입을 했더니 이온 포획 방식에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됐다. 왜냐면은 이 큐비트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양자에서는 계산 정확도가 99.99다, 99.98이다.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0.001도 네.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초전도체가 가는 이유들이 윌로우가 발표가 되면서 구글이 알파벳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또 5% 이상 예. 올랐죠. 예. 네, 거의 사상 최고가는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또 초전도체가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윌로우가 초전도체 방식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참 이쪽은 발 빠르게 공부를 해야 되네요, 확실히. 네, 저도 그래서 최근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AI 국방 쪽하고 이제 팔란티어 테크 때문에. 네, 그다음에 안드릴, 예. 그다음에 지금 양자 컴퓨터 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테슬라를 한 7년 전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좋은 기업이고 왜 괜찮구나라고 계속 이제 확신이 들었던 이유들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쳐다보지 않았던 기업들이긴 맞거든요. 예. 근데 그 비전들을 하나씩 이제 이게
아 진짜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야지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상 최고가 테슬라 찍긴 했지만 제가 잘해서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수익이 나신 거는 결국엔 본인들이 그걸 보고 매수를 하시고 그 클릭을 하셨기 때문에 잘하신 거고 제가 한 거는 그냥 좀 보여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테슬라의 기업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다 수익 나신 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시청자분들이 잘하셔서 그런 거다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2주 전에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조금 기다렸다가 사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 사인을 드리는 건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은 그때 사지 말라고 하더니 이게 간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저는 이게 제가 방송 나온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네. 됐잖아요. 여기에. 근데 계속 테슬라 말씀드리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저는 신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단가예요. 아 저는. 그렇죠. 예. 개인 다 네, 다르죠.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고 $100에 사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단계예요. 근데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규 매수 기준은. 왜 그러냐면 이 단가에서 샀다가 내 심리가 못 버티게 되면 그러면 이거 진짜 못 그렇죠. 버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라. 하지만 보유자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목표 주가는 저는 장기적으로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죠. 30%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40% 조정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갑자기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사이 나빠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기업의 본질 가치는 아직 변하지는 않았다. 본질 가치가 변하면 저도 매도를 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외로 정민 앵커 참 잔인하죠. 왜요? 그거 우리 뭐 굳이 이렇게 상기 안 시켜도 우리 꾸준하게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다 감안하고 들으시는데 그리고 한수석 같은 저런 자리가 욕먹는 자리입니다. 이래 그렇죠. 야, 뭐 예. 사지 마라 했는데 올라갔네. 기다리는 사라 조정 했는데 안 빠졌네. 와서 욕 먹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편한 게 예. 아무 얘기 안 하고 시장 얘기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사실. 그냥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밀지 않는 게 제일 근데 편합니다. 꼭 사실. 보면은 그 머니쇼의 그 머리 허연 진행자가 보면 꼭 끝에 가갖고는 한수석 설명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지금 사요 말아요 늘 이렇게 물으니까 문제지. 그거야 사는지 파는지는 알아서 각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답을 중립적으로 하면 되죠, 이제. 지금 그냥 지켜보시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는 너무 믿지 마시고 그것도 왜 그러냐면 원래 투자 판단은 네. 다 각자 네. 몫이죠. 근데 최종 판단은. 이게 각자 또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 예, 다르거든요. 예. 버틸 수 있는 게. 뭐 테슬라 같은 거는 저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습니다만 양자나 초전도 이거 알아듣겠는가요? 저도 지금 계속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빨리 올라갈지가 제가 점차 향후에 이제 넥스트 테슬라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는 그거 수학 논제가 얼마나 됐는지 인수분해도 가물가물한데. 아유. 어제 소장님 어떻게 그 양자 컴퓨팅 속도가 이렇게 십자헬까지 가냐고 이거 그냥 기자들 받아 쓰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십자년 하셨는데 예. 오늘은 좀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뭐 이해는 안 됩니다만 제가 뭐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를 때 함부로 얘기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좀 알게 되면 오히려 말을 아끼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책을 두루두루 100권, 1000권 읽은 사람보다도 책 한 권만 여러 번 읽은 사람이 진짜 무섭다고. 그게 지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용감하게 얘기하고. 제가 대학 때 교수님한테 이렇게 들었던 뭐 툭툭 던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생산관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측은 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하고 인사관리 교수님이 무식한 사람이 소신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 두 개의 말씀인데 요즘 뭐 나이 들수록 더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예. 제가 틀리는 거를 생각하고 말씀을 좀 보수적으로 드리는 거죠. 에이 그 자리는 한수석이 어떤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한지 몰라도 이렇게 패널로서 아니면 이렇게 뷰를 밝혀주고 어느 정도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몸살이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아직은 그래도 되는 나이야. 예.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니 슈퍼컴퓨터 그거 어느 정도 속도인지 준비하셨잖아요. 슈퍼컴퓨터 어떤 엑사스케일. 그 구글에서는 일단 윌로우 이게 발표된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그 2024년 이제 말이었죠. 윌로우 발표하고 나서 원래 그 파란 색깔 시커모어가 지금 현재 나온 양자 컴퓨터거든요. 이게 구글. 네네, 다 구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온 트랩 방식 퀀텀 컴퓨터. 네. 그다음에 이게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게 이온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살짝 녹색으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윌로우인데 그게 윌로우. 성능은 월등하게 윌로우가 높기는 하죠. 근데 안정성은 네. 이온 쪽이 네. 안정성. 근데 저게 지금 상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발표는 했지만 언제부터 고객사한테 납품을 할 건데 왜냐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객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 네. 미 공군연구소랑 협약을 맺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바젤 쪽에 일단은 연구소가 또 있는데 스위스 하면은 또 뭐 시계 뭐 이런 첨단 그렇죠. 쪽을 볼 수가 있잖아요. 초정밀. 네. 근데 그거 시계만 보시지 말고 스위스 쪽에 노바티스라든지 네. 아니면 모더나 네. 그 mRNA 백신으로 네. 유명했던 모더나 그 유럽 본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슈, 그다음에 바스프 이런 화학기업. 근데 지금 고전 컴퓨터 엔비디아 GPU 몇십만 개 돌려도 계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신약에 대한 조합하고 화학에 대한 조합이에요. 신약 개발하는 거. 신약 개발한 예. 네. 근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자년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했다. 그게 사실 10자년? 신약 개발이나 네. 화학에서 접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네네. 고전 컴퓨터로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이온큐가 하는 게 지금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일단은 양자 컴퓨터는 지금 완전 극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좀 공부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까지 양지수 3거래일 연속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면서 2,466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1.55% 강세 보여주면서 현재 68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 611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278억 원의 매수 우위, 더불어서 개인 역시도 36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전 거래일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금액은 적지만 95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30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도 체크하시죠. 오늘 전기 장비 그리고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쪽, 더불어서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비철금속 하락하고 있고요. 컴퓨터와 주변 기기 쪽, 도로와 철도 운송 업종 역시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지금 반도체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한 데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낙폭 과대 인식이 강해진 영향입니다. 오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DI가 3.29% 강세로 11,300원이고요. 한미 반도체 6% 가까이 올라갑니다. 8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SK홀딩스 3.7% 강세로 거래가 36,650원이고요. KC텍도 3%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27,600원. 더불어서 미래반도체도 2.75% 오름세 기록하면서 거래가는 11,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HBM과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 역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비주 내에서 TFE 7.13%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14,630원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5.56% 강세로 29,400원, 하나 마이크론도 4.86%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9,490원입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나 5%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마로는 양자 암호 관련주가 2거래일 연속 급등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자 관련주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자 암호 관련주 내에서는 엑스게이트가 16.15% 급등세 연출합니다. 8,2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Q세는 상한가입니다. 2,340원. ALT가 5.96% 상승하며 6,930원이고 우리로 역시도 6.63% 추가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1,465원. 더불어서 솔리드 역시도 3% 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 역시도 2거래일 연속 강세 기록 중인데요. 퀸텀 에너지 연구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허청이 지난달 발행한 특허 공보에서 특허 등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오늘 CCS가 21.37%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943원이고요. 파워로직스가 5.62% 올라갑니다. 6,390원. 탑 엔지니어링이 1.7%, 아모텍이 1.5% 강세 시연 중이고요. 더불어서 신상 델타테크 어제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에 진입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3%대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96,8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까지 시장 3거래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AI 열풍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를 제치고 주도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업황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네, AI에 대한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요. 내년에도 AI 수익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AI 소프트웨어와 AI 어플리케이션 등이 이제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들이 하드웨어로서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보였지만 투자 비용을 회수할 만큼 대중적인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면서 연간 6천억 달러 수익이 필요하지만 올해 이제 최대 1,000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고 챗GPT 연매출 목표도 34억 달러에 불과해서 내년에도 수익성 전환에 공을 들일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은 AI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전 펀드가 상반기에만 6,103억 엔의 흑자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고 AI 관련 투자 범위를 반도체 설계와 함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 전력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초인공지능 ASAI 실현을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최근 급등을 했었고요. 세일즈포스도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면서 11월부터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는 루닛이 빅파마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으로 AI 의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 솔트룩스는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보였고 그리고 AI 검색 엔진 출시 기대감에 이스트소프트도 연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굉장히 다양한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관련주 중에서는 크라우드웍스와 폴라리스 AI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서비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 세계 3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캔디 플러스의 지분 9.09%를 확보를 하면서 크라우드웍스의 AI 얼굴 인식 기술력을 극대화하고 로열티 수익의 발생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AI 카메라 업체들이 기업 가치가 조금 높은 것에 비해서는 실질 수익 모델이 좀 없지만 이번 캔디 플러스와의 리뉴얼로 인해서 K-뷰티나 카메라 서비스 그리고 헤어 피팅
관상까지 확대해서 수익성을 좀 확보하려고 예고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1월 말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50% 정도 반등을 좀 나온 상태인데요. 장기 평선을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현재 구간 지지력을 확보한다면 거래량 증가 시에는 1차적으로 19,000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고요. 접근은 최근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그리고 손절은 13,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폴라리스 AI인데요. 시스템 통합이나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AI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음성인식 및 이제 회자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AI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홈 등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웹 오피스 제공 소식에서 AI 소프트웨어에서 조만간 수익성 전환을 예고를 하기도 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11월 말 상한가 기록 후에 쉬어가는 흐름 뒤에 꾸준하게 지금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연중 최고가 돌파를 자리를 마련했고 3일 연속 상승기라서 접근은 조금 쉬어가는 자리인 3,250원에서 3,400원 구간,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올해 최고가인 4,000원에서 4,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흐름은 좋습니다. 급락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 조짐을 좀 보이면서 반등 분위기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제조업 중심의 관세 압박은 지속적으로 보일 듯 한데요. 요것만 없다면 서서히 반등보다는 이제 급한 반등보다는 서서히 저점을 높이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2차로 탄핵안 부결이 되더라도 한 번 더 흔들리는 구간들이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걸 큰 매수 기회로 작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조짐보다는 이제 이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 놓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주도 업종만 생긴다면 연초 랠리까지도 나올 수 있는 시장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포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에 주도 업종 위주로 재편하시는 게 좋고, 업종으로는 가장 먼저 안정화를 보인 뭐 바이오 제약과 조선기자재, 조선중공업 쪽을 먼저 보시고, 테마로는 AI나 가상화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코인 시장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10만 달러 시대를 맞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했다가 또 반등하면서 추가 상승 여부를 두고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정을 겪었던 비트코인과 최근 가장 뜨거운 코인 리플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전망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볼까요? 우선 11월 5일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약 한 달 동안 4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코인들도 많게는 수백 퍼센트 정도 급등이 있었는데요. 최근 한 주 사이에 좀 공통적으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4,000달러까지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이제 10만 1,000달러대를 회복해서 지금은 10만 달러 조금 넘은 가격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 100만 개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그게 또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이제 추진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중국과 러시아까지 비트코인 비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한번 전해주시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18년 요때쯤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비트코인을 그리고 많이 하는 이 국가였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금지하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 홍콩 등을 통해서 조금 다시 시장을 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시아 의회 의원이 러시아 재무장관에게 국가 금융안정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좀 비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보도가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뛰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리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금융당국이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승인했다면서요? 네, 리플이 그 금융감독국 NYDF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RLUSD라고 하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승인을 받았고요. 조만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RLUSD는 이제 미국 달러와 1대1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이 매월 예비 자산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김 대표님, 저 구글의 네. 이제 양자체 윌로, 이게 윌로를 장착한 슈퍼컴퓨터. 저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14년에 걸려 풀 수 있는 문제 5분 만에 해결한다. 뭐 이 얘기가 이제 자꾸 회자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온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록체인 그쪽에 전혀 뭐 해킹 당할 일 없고 뚫릴 일 없다 했더니 이쪽도 암호가 풀릴 수 있다. 이 우려가 나오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문제는 사실 한 7, 8년 정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예. 그리고 사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유사한 암호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이번에 구글이 공개한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현재 이제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을 해킹하기에는 사실 한참 모자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든 계산, 모든 어떤 연산을 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용도가 맞춰서 이제 설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가 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다만 그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채굴을 하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한 100만 개 정도의 코인이 있는데요. 요 코인의 어떤 처리 방식이 지금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비교적 더 해킹이 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논의가 사실 이제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혼란 속에 우리 경제의 불안감 엄습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치적, 그리고 밖으로는 한층 더 강해진 무역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더욱더 예측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현재 상황 한번 짚어보고요. 내년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이석진 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뭐 지금 이제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뭐 크게 이제 고비는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정치가 환율 주는 쪽에서요. 예, 환율 쪽도 그렇고 우리 주시장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뭐 1,430원대 열리고 하니까 막 1,500원 곧 갈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잡혔는데 교수님이 환율 뷰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 강의 중에 그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네. 하나가 제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는 좀 투자를 유의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개발도상국, 신흥국에는 그렇죠. 투자를 좀 유의하라.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좀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통화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 투자했다가는 원금 손실을 입을 이유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근데 네. 그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이유는 예. 대부분 정치나 이 경제적인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통화의 안정성은 더 크게 보면은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계엄 이후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은 결국에 통화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통화 가치는 반등을 좀 못하고 있죠. 이런 예. 것들은 예.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라는 시장의 어떤 그 추측, 예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즉각 퇴진 하야로 간다면은 통화 시장이 빨리 안정될 거로 보이지만
탄핵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해외 쪽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유지될 걸로 보는 것이 지금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하죠. 이 탄핵이 뭐 한 달을 갈지 3개월을 갈지 6개월을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1,400원대가 뉴 노멀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1,450원 이상으로 갈지가 지금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450원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 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은 1,450원대 이상으로 가게 되고 이거는 자산시장에 국내 자산시장에 좀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 네. 지금 뭐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좀 안전자산에 지금 자금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금값이 많이 올랐죠. 금값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국제 시세는 그렇죠. 10월 달에 금값이 2,800달러, 온스당 2,800달러를 넘봤었는데요. 지금은 뭐 2,600달러대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2,700달러 정도를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네네. 2,754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 시대 이후에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가의 강한 반등, 강한 상승에 비해서는 금값이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냥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 국내 금 가격의 투자 수익률은 국제 금 가격 플러스 환율이 아하. 있기 때문에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좋아졌겠죠. 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웃는 거지만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는 좀 헷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지금 저 우리 금 시세가 네, 지금 뭐 어제 기준으로 한 53만 원 정도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아마 53만 원대 그 한 돈당 53만 원 정도일 것이고요. 국제 금값은 온스당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돈은 3.75g. 네. 그리고 1온스는 31.1g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그람당으로 또 이제 계산을 하면은 지금 뭐 1g에 뭐 한 3만 원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예. 예,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국내 금 시세 한 돈의 가격인 겁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에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거는 국제 금 시세 때문이 아니라 환율 때문이다.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대, 1,430원대까지 오르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을 더 높이고 있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야, 52만 9천이라. 저게 지금 한돈에 저렇단 말씀이죠, 교수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돈 하면은 이제 5만 원 아니, 정도였는데 저 애 키울 때만 해도 네. 어디 남의 돌잔치 집에 가면서 그냥 돌반지 그렇죠. 한 돈짜리 그냥 5만 원 정도. 뭐 사서 갔거든요. 네. 아무리 인플레를 감안해도 금이 더 올랐네요. 지금 저 정도 가격이면 돌잔치 가면서 한 5명이 n분의 1 해야 뭐 한 돈짜리 반지 하나 사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어떤 시기에는 금이 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네. 어떤 시기에는 주식이 많이 오를 예.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과거 10년만 놓고 봤을 때는 예. 미국 주식이 금보다 더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기간을 더 넓혀서 20년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보다 금값이 더 올랐다라고도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예. 그 얘기는 어떤 시대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예. 거고 어떤 시기에는 안전 자산의 선호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인 주식도 최고치, 안전 자산인 금도 최고치,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최고치. 모든 것들이 다 최고치를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얘기는 그만큼 그 각각의 믿음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예. 안전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위험 자산에 대한 버블 너무 심하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꾀해야 된다라는 이런 수요가 높기 때문에 역시나 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흔히 말하는 위험 자산 쪽에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위축되면은 안전 자산 가격이 오르고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뭐 주식은 주식대로 오르고 네. 금은 금대로 오르고 뭐 이러니까 위험 자산, 안전 자산을 할 게 구분이 안 될 만큼 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워낙에 풀린 유동성이 돈이 많아서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어쨌거나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조금 어수선해지면 이제 금을 찾습니다. 네. 이제 내년에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은 미중 간에 이 또 분쟁이 무역 분쟁 네. 또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제 뭐 전쟁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네. 또 이 와중에 또 중국이 또 엄청나게 대규모로 또 대만 주변에서 또 훈련을 하더만요. 네네. 뭐 이런 등인데 지금 이런 거 내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네. 이것이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 예. 이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죠. 네. 뭐 항상 있는 얘기고요. 예. 근데 전쟁이 뭐 언제 없었던 적이 있나요? 항상 전쟁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국지적인 전쟁들은 있었고요. 네네.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이란 쪽도 있고 이스라엘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리아 쪽도 있고요. 뭐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미국 경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확대되느냐. 네. 전쟁의 영향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국지적인 전쟁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금값이 오를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쟁이라든지 미국과 중국과의 보호 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다면은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에게도 뭔가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 경제에도 예.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 금값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우리는 금을 볼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불확실성의 의미가 뭐냐.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미국이 포함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즉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뭔가 꼬꾸라지거나 네.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쪽으로 불확실성이 진행된다라면은 이거는 금값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그냥 국지적으로 꺼낸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금 상황,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국지적인 거예요. 이게 미국 경제에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죠. 예. 그렇다면 사실 금값의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금에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미국이 뭔가 이상해진다. 미국 경제가 뭔가 불안해진다. 달러도 왠지 불안하다? 그렇죠. 미국 경제가 네. 뭔가 불안해진다라는 네. 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냥 이런 어떤 국지적인 부분만 놓고 금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지금 국내 투자자는 환율에 의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지 예. 금값이 올라서 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향후에 우리가 정말 금에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미국 경제가 불안해져서 미국 그 채권, 국채보다 금을 사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때, 예. 이럴 때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서 금값이 한 번 더 레벨업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런 어떤 그 흐름에서는 금은 기본적으로 이런 위험 자산, 비트코인이나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켜야 된다,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금은 무조건 지금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금 투자는 좀 어느 정도 꼭 포트폴리오에 좀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방법이요. 예. 방법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골드뱅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ETF 시장하고 뭐 KRX 금시장이 가장 네.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 보통 우리가 ETF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하고 똑같죠. 예. 종목이 예.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점에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동성도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IRP나 ISA 계좌 같은 이런 뭐 맞는 계좌라고 하죠. 이런 계좌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ETF가 가장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ETF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에서는 이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싫다면, 그러니까 좀 세금 쪽 측면에서 고려한다면은 뭐 KRX 금시장을 거래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KRX 금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람당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네. 소액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도 좀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상승폭이 조금 줄었네요. 네, 예. 코스피, 코스닥 다 20일선 올라서는 강한 세를 보이다가 뭐 차익 실현도 있겠고 단기 급등에 따른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속보들이 정치판에서 나오는 속보들이 투자들의 심리를 아무래도 옥죄는 듯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